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뇽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이 주제로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영상 올렸던 산화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의 영상을 보시고 이 주제로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운동 시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산소 해리곡선 또는 산화 헤모글로빈 해리곡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산소 해리곡선, 산소 해리곡선. 보통 시그모이달 커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 산소 해리곡선이라는 것은 헤모글로빈을 운반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게끔 되어 있죠. 자, 여기 산화 헤모글로빈의 예를 들어 볼까요?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뇌분자의 햄이라고 하는 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헤모글로빈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철 분자에 뭐가 결합할 때 있냐면 산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운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운반이 되는 것을 산화 헤모글로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산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면 헤모글로빈이 뭘 갖고 있는 거죠?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산화 헤모글로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산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화가 아니라 헬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포화, 산소를 떨어뜨려 주면은 헬이 이렇게 되는 건데 포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산소를 우리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혈중에서 가지고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걸 의미를 하고 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육 조직에다가 산소를 전달해 주는 것을 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조직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냐면 포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근육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헬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헬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포화와 헬이는 어느 때에 일어나냐? 포화는 안정 시에, 헬이는 운동 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운동을 하면 우리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해리곡선이 영향을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다가 산소를 주기 위해서 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폐하인데 이 폐하는 뭐냐면 산과 염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인체의 수소이온 농도는 7.4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7.0이 중성이고 아래로 떨어지면 산성, 위로 올라가면 알칼리성이에요.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우리 산염기는 어떻게 될까요? 산성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혈중 최고 폐하는 6.8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헬이라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 외에도 2,3-디피즈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헤모글로빈과 산소하고 친화력을 감소시켜서 또 해리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건 빼고라도 이 두 가지가 산소 해리 곡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입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용님께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왜 해리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일단 해리 곡선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해리 곡선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산소 포화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퍼센트 HbO2. 그 산소 포화도가 100이면 최고가 되는 거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해리가 되는 거죠. 위쪽은 포화, 아래쪽은 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뭘로 표기되냐면 PO2라는 거 있죠. 산소 분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보통 여기가 10, 20, 30, 40에서 100까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자, 산소 해리 곡선은 정상적인 산소 해리 곡선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S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7.4라고 하는 폐하고요. 여기가 7.6이 되고 여기가 7.2 정도 된다고 할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서 정상적인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되냐면 해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포화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산소 분압이 40이라고 할 때, 여기 동일한 산소 분압이 40이라고 할 때 이 지점과 자, 이 지점을 보세요. 7.4라고 하는 운동을 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일 때 이 포화도의 눈곱은 뭐 거의 한 90 정도에 가 있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꽉 가지고 있는 거죠.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폐하가 알칼리 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포화도가 높아지고 여기 보시면 폐하가 산성 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 비율이 포화의 비율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아래쪽은 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조직 내 산소 분압이 낮을 때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조직에다가 산소를 많이 공급해준다. 그러면 왜 산성으로 기울어지면 조직에다가 산소를 많이 공급할까요? 자,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폐하가 산성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걸 산성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젖산이라는 것이 쌓이기 때문에 폐하가 산성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젖산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수소이온 농도도 증가를 해서 우리 인체의 산염기를 산성 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자, 산성 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조직에서 많은 산소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폐하가 떨어지며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젖산이 증가해서 산염기 균형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면 더 많은 산소를 해리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측으로 가야만이 더 많은 산소를 이만큼 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어 효과라고 합니다. 보어 효과. 들어보셨죠? 보어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용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의 산염기가 산성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많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다가 많은 산소를 해리시켜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만이 산소를 더 많이 해리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궁금하셨던 내용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